조명 연산자 LOPs 내에서 사용할 자산을 준비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배럴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크기 일치 노드를 사용하여 이 배럴을 원점에 완벽하게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Y 정렬로 가서 최소값을 설정하면 배럴이 양의 Y 방향에서 모든 것 위에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배럴이 적절히 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중간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배럴 그룹, 뚜껑, 중간 스크랩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원시 그룹으로 누군가가 얼굴을 강조하고 그룹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너를 만들어 배럴 아웃이라고 부릅시다. 이제 새로운 LOP 네트워크를 만들어 봅시다. LOP 네트워크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 위로 가서 스테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LOP 네트워크로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SOP 가져오기, 이제 그 배럴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배럴 아웃. 자, 여기서 첫 번째 옵션은 참조로 로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약간 혼란스러운 개념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레이아웃을 솔라리스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변경해 봅시다. 여기 위로 가서 솔라리스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던 것처럼 참조로 로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툴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지오가 페이로드로 가져와집니다. 이 옵션이 꺼져 있으면 지오는 기존 장면 트리 위에 하위 계층화하여 가져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 이해로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자산이 있고 이 자산을 가져올 때 참조로 로드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원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경로에서 장면 그래프 트리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럴 변환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슬래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이것이 우리의 배럴 1이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이제 장면 그래프 트리를 보면 이것을 입력함으로써 배럴 하나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노드를 만들고 지금은 이 노드를 배럴 하나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제 배럴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멋진 점은 여기서 원시 경로를 지정하는 옵션을 통해 배럴을 장면 그래프 트리 내에서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장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큰 장면에서는 이 배럴이 장면 그래프 트리 내에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할지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것은 배럴 변환. 이고 이제 슬래시 배럴 2입니다. 이제 이 병합으로 가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변환이 하나 있고 배럴 연이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환이 있으며 실제 메쉬가 있습니다. 마야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것은 변환을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쉐이프 노드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마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조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이 객체를 실제 장면 그래프, 트리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체크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참조로 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을까요? 도움말 문서로 가면 하위 계층화와 참조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하위 계층화는 전체 부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샷을 위해 조명 부서에서 만든 모든 조명을 가져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전체 장면의 다른 버전을 구성하려고 할 때 이 참조로 로드를 체크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로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의견 강도의 특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부서들이 다른 부서들이 하는 일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참조로 로드라고 하면 자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참조에 대한 이 중요한 사항을 언급해야 합니다. 참조로 로드는 동일한 레이어 파일을 다른 위치에서 여러 번 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투스 참조라고 말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배럴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종 부서, 결정,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장면에 그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언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링하는 사람이 이 배럴을 변경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배럴을 변경하면 배럴이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은 배럴에 게시된 버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로드의 참조입니다. 그리고 혼란을 더하기 위해 그것은 후디니에서 패킹된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여기 아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디스크에 있는 지오메트리에 실제로 참조를 생성하는 것, 즉 패킹된 프리미티브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 실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메모리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참조일 뿐입니다. 자, 아직 크게 혼란스럽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요 요점은 소품을 가져올 때마다 참조로서 로드라고 말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장면의 최종 버전을 조립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부서의 최종 결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옵션을 체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레이어 저장 경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USD 정보를 디스크에 저장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USD 파일을 생성하려면 이 정보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의 힙 위치를 /tutorial 1 /geobarrelbase US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OP USD 로피를 사용할 때 이 정보의 USD 계층 구조의 특정 섹션에 대해 그것을 해당 위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저장할지 추적합니다. 이 스튜디오에 있다면 이 파이프라인 TD가 서버에서 이 실제 모델 USD 정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톱니바퀴로 내려가면 종류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종류는 이 배럴 변환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환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USD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지정한 종류에 따라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컴포넌트 내의 그룹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컴포넌트 이후에 오는 것은 예를 들어 이 경우 이 메쉬 제로를 그룹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룹은 컴포넌트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존재하는 이유는 특정 종류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들이 USD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장황한 설명입니다. 도움말 문서에서 LOPIS와 USD 용어집을 찾아보면 종류를 입력하면
이 계층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예를 들어 전체 주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델, 종류, 왜 모델일까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잠시 그것은 무시하세요. 우리가 주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종류가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셈블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그룹과 구성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룹이 생기면 그 안에 다른 그룹과 구성 요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서브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서브 컴포넌트로 내려가면 즉 더 이상 다른 종류의 자식을 허용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식탁의 구성 요소이고 식탁은 주방 내에 존재하며 그 의자에 있는 매우 특정한 쿠션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종류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로잉 모드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파이프라인 관련 작업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초고도의 조직화 작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 전체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픽사에서 USD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델은 반드시 지오메트리나 3D 모델과 같은 모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델은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설명합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지어낸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영어로 의미하는 반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조립 그룹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특정한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상단 주방처럼요. 이건 조립체예요. 모델은 어떤 그룹인지 어떤 종류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종류 자체가 모델인 거죠. 네, 그걸 잘 설명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 문구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리를 가지고 있죠. 이 어셈블리는 본질적으로 어셈블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처럼 더 큰 물건들의 모음인 어셈블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어셈블리로 구성했다는 사실은 어셈블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당신이 파이프라인 TD가 아니라면 이 모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접하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USD에서 어셈블리는 일종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종류. 이 종류는 그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셈블리는 일종의 또는 모델의 예입니다. 아마도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어셈블리는 모델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서 이제 넘어가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금 더 쉬운 주제로 넘어가서 배럴 작업을 계속해 봅시다.